나이가 들면 최근 기억은 사라지고 옛날 기억만 남는다는데 좀 최근에 읽었던 책 중에 하나를 제가 선정했어요. 이제 그 중에 하나가 한나 아렌트였고요. 저한테는 매우 생소한 철학자셨고, 근데 워낙 충격적인 그 말씀을 하신 것들이 있어서, 근데 워낙 방대해서 제가 다 읽지 못하죠. 당연히 제가 공부하기 싫은 놈이 읽겠어요. 그 중에 한 서너 권을 읽었는데, 그 중에 제가 좀 조금 오늘 이 짧은 시간에 말씀드리고 싶은 책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제가 여기 자료에 인용했던 I Human in Jerusalem이라는 책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전체주의의 기원이라는 책인데, 물론 잘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여전히. 이해를 하면 이제 전공 교수가 돼야 되는데 뭐 이제 그런 에너지가 없고,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먼저 드리죠. 궁금하면 누구한테 물어봅니까? 옛날에 엄마한테 물어봤어요. 그저께 저 손녀딸이 왔는데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너무 고마웠어요. 근데 대답해 줄 수 있는 게 별로 없었어요. 저는 스마트폰한테 물어봅니다. 검색하죠. 제가 업으로 강의를 조금 하는데요. 강의하는 현장에서 요즘 이제 고전 강의를 하면 젊은 사람들이 검색합니다. 저 친구 하는 말이, 저 영감 하는 말이 맞는지. 그래서 제가 가능하면 팩트 얘기를 강의는 안 해요. 왜냐하면 검색해보라 그러죠. 그래서 궁금하면 다 이제 이걸 검색해봅니다. 근데 옛날에는 이 검색을 안 해도 기억하고 있는 것이 엄청난 능력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 스마트폰에 물어봅니다. 그러면 스마트폰이 검색을 해주죠. 근데 뭐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또 뭐가 있느냐 하면, 제가 이제 그 책에 조금 관심이 있어서 책을 이제 그 온라인 서점을 몇 개 정해놓고 이제 사는데, 거기 가면 제가 살 생각이 전혀 없는 책들을 쭉 나열해 줘요.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오픈하면, 앱에 들어가 오픈하면 그래요. 이게 너한테 궁금할 거야, 필요할 거야, 그러죠. 물론 이 얘기는 지난번에 김재인 교수님도 얘기를 하셨었던 얘기예요. 근데 그런 권위 있는 전공 교수님 얘기하는 거하고 시골에 살아가는 저하고는 조금 급이 다른 것 같아요. 맛집 검색하죠. 흥원면에 오면 묵집 뭐 이런 거 있죠. 저는 젓갈집을 자주 가요. 왜냐면 김장을 담아야 되기 때문에. 요즘은 행복도 물어봐요. 누구한테 물어볼 수 없는 걸 물어봐요. 그럼 다 대답해 주더라고요. 제가 좀 발목이 시큰거리는데 오늘 아침 검색해 봤어요. 그랬더니 염증이라고 병원 가라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마누라도 똑똑하고 이미 돌아가신 우리 양친 부모님보다 훨씬 더 현명하세요. 전에는 부모님한테 물어봤죠. 저는 자식한테 가르칠 게 없어요. 이런 거예요. 지금 궁금한 누구한테 물어보는 거야. 근데 제가 필요하지 않은 것도 물어보거든요. 제가 가르쳐 주거든요. 그게 뭐 구글, 넷플릭스도 제가 쓰는데, 원주에 극장이 4개, 5개나 있었는데 거기 요새 못 가고 넷플릭스를 보는데, 거기 가면 제가 궁금하지 않은 영화도 소개를 해줘요. 뭐 유튜브도 그렇고. 그래서 유튜브를 제 아들내미 검색을 못하게 하죠. 제가 무슨 유튜브를 보는지를 못 보게 하려고 그럽니다. 친절한지 오바인지 잘 모르겠어요. 전 그게. 왜냐하면 제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필요해라고 선택할 때까지 좀 기다려줄 수 있는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제가 여기 써놨지만, 뭐, 계단으로 올라가는 게 좋아. 저는 싫어요. 저는 치악산 시로봉도 안 가봤어요. 저는. 왜냐면 이 밑에서 60년 넘게 살았어도. 자기 개발하는 게 좋죠. 미래를 위해서. 딴짓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아주 유명하신 자기 개발 강사가 그랬어요. 그딴 인문학 서적 보지 말고 자기 개발서나 똑바로 읽으라고. 그런 폭력이 대중 미디어의 방송을 저는 쇼크 먹었어요. 제가 쇼크 먹으면 안 되는 직업인데요. 조금 전에 우리 정말 멋진 연주를 해주셨는데, 그러죠. 이 노래가 완성도가 높아. 요즘 경연 프로그램, 음악 경연 프로그램 보면 거기 나와시는 그 평가하시는 분들이 음악성이 좋다, 뭐가 좋다 하는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애초에 뭐 그 음악적 감성성이 있어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근데 그것이 다 그 구조가 알고리즘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알고리즘은, 유발 하라리라는 그 이스라엘의 유명한 역사학자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 젊은 분이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이 AI 인공지능이라든가 이런 것에 기반한 이 기술 종교, 이제 종교적 수준에까지 간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에 기반한 이 종교는 인본주의의 탯줄을 아예 끊으려고 할 것이다. 오늘 하고 있다. 그래서 그 기술 종교는 바로 데이터교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여전히 감이나 직관이나 인투이션이나 이런 것을 말하기보다는 그래 그게 데이터에 근거한 객관적 자료야 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저를 포함해서 방송이나 정부가 발표하는 자료 중에는 이러이러한 통계에 근거하니까 이러이러한 전문가가 연구했으니까 그런 걸 더 신뢰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광고에 가운 입은 의사가 많이 나오는 거죠. 건강 프로그램에도. 건강 프로그램은 약장사인데 그냥 가운 입고 나오면 우린 믿어요. 저도 그래요. 그게 첫째에 대한 제 생각에 대한 질문이에요. 우리는 데이터와 기술과 과학을 신뢰하는가가 첫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는 조금 더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그 생각의 이 판단의 기준이 나에게 있지 않으면 제 미리 말씀드리면 나는 자유롭지 못하다는 저는 가정을 이미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뭐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 이런 좀 학적인 얘기를 하기는 저도 싫고 그래서 시민의 자유 또는 저의 자유, 개인의 자유, 우리의 자유를 말할 때 무엇으로부터의 자유, 속박으로부터의 자유, 무슨 뭐 노예가 되지 않는 것 이런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기술로부터의 자유이고요. 첫째가. 두 번째는 오늘 하고 싶었던 얘기의 이제 핵심인데 그래서 제가 여기 이제 그 사진을 2장을 넣어놨거든요. 우리는 물리적으로 정신적으로 자유로운가인데 그 한 장은 실제 사진이고요. 재판정 사진이고요. 한 장은 영화 포스터입니다. 그 사람 이름은 아돌프 아이히만입니다. 영화 포스터가 훨씬 잘생겼죠. 그죠? 그 사람은 젊었고 현역 군인일 때니까 옆에 있는 늙은이는 이제 쪼그라졌어요. 1960년 사진입니다. 이게. 이 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이 아돌프 아이히만은 아돌프라는 이름이 이미 우리한테 주듯이 독일 나치 친위대의 중령이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홀로코스트라고 이미 딱 이렇게 알고 있는 엄청난 대학살의 설계자이고 집행자인 실무 책임 장교였어요. 그런데 히틀러도 죽었는데 2차 대전이 끝나고 이 사람을 못 잡았어요. 알고 보니까 변장하고 탈출했는데 나중에 아르헨티나에서 살고 있었거든요. 아르헨티나에서 자기 옛날 자랑을 이제 딸한테 했는데 그 딸이 학교에 가서 자랑을 했어요. 우리 아버지가 유태인 이만큼 죽였어 라고 자랑을 했는데 하필 자랑한 그 딸의 짝이 이스라엘 정부 최고기관 책임자에 뭐 좀 관련된 데는 젊은 조카였어요. 근데 그 바로 뭐 하루 만에 이렇게 이제 알려져서 이스라엘 모사드 정보기관에서 바로 그 아르헨티나로 요원을 파견해서 납치했어요. 아니 국제법적인 문제가 논란이 됐지만 어쨌든 그게 1959년에 있었고 약 1년 넘게 재판이 이어진 끝에 사형을 받고 집행됐습니다. 그런데 그 재판 과정을 끝까지 지켜보고 그 기록을 거의 뉴스레터 식으로 물론 요새 같은 뭐 데일리는 아니지만 주기적인 리포트 형식으로 논문은 아니지만 보고서 형식으로 발표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그 유명한 한나 아렌트예요. 유태인이고 독일계였고 미국으로 망명한 철학자죠. 그런데 이제 이분이 그래서 그 최종 리포트의 결말이 뭐냐면 이 악마 같은 놈이 악마가 아니다라는 이제 표현을 한 거예요. 뒤집어졌죠. 당연히 유태인 이스라엘이 뒤집어졌고 야 그럼 저놈이 악마가 아니라면 도대체 누구란 말이야 이런 이제 문제가 전 세계 철학 사상 그다음에 뭐 이런 문제를 이제 뒤집어 특히 뭐 유태인 사회는 더 말할 것이 없고요. 그래서 이제 그 리포트를 했던 이제 한나 아렌트는 결론을 이제 이미 읽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내리고 있죠. 그 사람은 그냥 그래 이거예요. 그 참 좀 대책이 없는데요. 그냥 그래가 뭐야? 그럼 저놈이 누구라 말이야? 그래서 보통 이렇게 말하죠. 끝까지 지켜보니까 제가 이제 그 다음에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라는 그 이제 나중에 종합본으로 나온 책에서 이렇게 말하죠. 그 사람은 괴물도 아니고
그 행위가 아무리 계묘를 같지만은 악마도 아니었어. 그냥 유일한 거는 그냥 무능한 거야. 이러면서. 조금 우리 표현으로 말하면 멍청한 거야? 이쯤으로 저는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그게 그 아이히만의 멍청함이 뭐를 만들었냐 하면 그 제3제국, 서드 엠파이어라고 그러는 그 독일 제3제국, 히틀러 제국을 말하는데요. 그때 대부분의 그 독일 사람들이 그 악을 악으로 보는 능력을 상실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제 그 사실은 우리가 이미 철학 공부를 서양 철학사 공부하신 분들도 많이 했겠지만 독일, 프랑스는 유럽 합리주의의 거의 본산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그 토양을 가진 국민들이 어떻게 그랬을까? 많은 사람들이 아마 거대한 그런 범죄의 공모자가 되면 안 돼라고 했겠지만 그런 유혹에도 저항하는 방법을 배웠다. 한마디로 자기를 합리화하는 것을 익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이렇게 내렸죠. 뭐 저는 이 표현은 제가 사실은 그 포스텍의 이진우 교수님 표현을 제가 이렇게 썼는데요. 아이히만은 괴물도 아니고 악마도 아니었다. 그는 평범한 독일인처럼 생각하고 행동했을 뿐이다. 단지 이 시대를 살았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스스로 저지르는 범죄 행위에 대해 현실적 대면 능력, 자기 자신을 이렇게 확 드러낼 수 있는 능력을 상실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나 아렌트라는 교수 우리가 중요한 거죠. 생각하지 않는 것, 사유하지 않음, 사유할 능력이 없는 것,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할 능력이 없는 것, 그 생각을 바탕으로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 그게 악을 키운다는 거예요. 히틀러 한 놈만 죽이면, 스탈린 한 놈만 죽이면 없어져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지. 그래서 지금 그 보고서 나오기 이미 10년 전에 1951년도에 한나 아렌트의 유명한 저서 전체주의의 기원이라는 거예요. 이게 토탈리타리아니즘인 건데 사실 이게 좀 우리들이 그렇게 우리 아니라고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이 전체주의라는 게. 왜냐하면 제가 우리 지난 여름부터 이어진 독서 토론에서 여름 후반에 이런 말씀이요. 한 목소리로 통일되어야 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말을 제가 한 2번 드렸거든요. 그게 이거예요. 아주 작은 거지만, 물론 이게 다는 아니지만, 그 전체주의라는 그 권력 자체가 자발적으로 행동하는 개인들보다는 단순히 반응하는 꼭두각시를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전체적인 지배를 받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쓸모도 없어. 또는 뭐 그냥 내가 뭐 별거 있나? 막 그런 거지. 그런 거지 정도가 아니라 나는 이 사회에서 나 혼자야. 그리고 나는 이 주에 나오는 그 유명한 나치의 괴벨스. 그 영화 하시는 분들은 거의 전설적인 사람이에요. 괴벨스는 영화 기법에 거의 뭐 탁월한 천재이기도 했는데, 나쁜 놈이 이제 천재다 보니까 기분 나쁘잖아요. 그죠? 근데 뭐 나쁜 놈, 좋은 놈은 별개고, 재능과 무능은 또 별개예요. 그죠? 나쁜 놈이 탁월해지는 게 이제 이게 최악이 되는 거죠. 멍청하기라도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게, 괴벨스가 그 영화의 거의 천재이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회에 이제 저는 뭐 그냥 시골에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우리 사회의 담론을 말할 만한 것은 아니지만 오늘 얘기하고 드리고자 하는 것도 그래요. 우리가 이 사회를 책임지고 국가의 미래와 이런 얘기를 하기보다는 우리 자신과 우리 공동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양극화되고 계층이 붕괴되고, 계층이라는 표현이 아니라 어떤 다원화된 이런 것들이 소멸되고, 그러면서 그래, 나 혼자 잘 살고 잘 먹으면 돼. 이게 사실은 이제 우리 인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사생활 보호에만 정신이 팔린 이런 사람들을 다루기만큼 다루기 쉬운 게 없다. 누가? 전체주의라는 이즘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 권력자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죠.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거의 뭐
적대시하는 우리 북한의 김정은 요즘 딸을 데려놔가지고 난리가 났던데. 애는 다 이뻐요, 그죠? 그 김정은이 없어지면 북한의 그런 주의가 없어질까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착각을 했어요. 옛날에 김정일이 죽고 34살밖에 안 먹은 김정은이 나타나서 망할 것이다. 철저하게 대한민국 사회에 기반한 인식이죠. 그럴 리가 없죠. 왜냐하면 그 권력은 김정은 권력이 아니므로. 물론 이제 이것도 저의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런 파편화되고 뿌리 뽑힌 대중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 전체주의의 선전은 무한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걸 이데올로기라고 하죠. 그래서 제가 이제 약간 볼디그란에 밑줄 치고 기울여서 썼어요. 자발적으로 사유하고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다면 이 사회를 새롭게 바꿀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 전체주의 권력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이 뭐냐면 새로운 세대의 유입이에요. 조금 말하면 요즘 MZ세대와 기성세대 갈등 이런 거예요. 그러면 왜냐면 기성세대는 불편하잖아요. 전체주의 정권 뭐가 두려우냐 하면 자신들에게 복종하는 대중들 말고 의문을 가진 새로운 세대 유입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게 이제 폭력이에요. 무한 폭력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그러니까 지금 당장 나한테 위협을 가하면 어떻게 견디겠는데 한 사람 한 사람 제거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면 내가 언제 잡혀갈지 모르는 계속되는 불안 속에서 이 새로운 세대들이 공포를 통해서 이 자발적 사유, 자신에 대한 상규와 판단을 상실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뿌리 뽑힌 대중들이 그런 전체주의 권력의 자양분을 제공한다는 주장이잖아요. 한나 아렌트의 그 전체주의 기원과 어쩌면 그것을 입증해낸 예루살렘의 아이만이라는 그 책을 통해서, 물론 이제 그 이후에 다양한 인간의 조건, 지난번에 김재인 교수가 인간의 조건에는 인간의 조건이 없습니다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그래요. 그 인간의 조건에는 뭐냐 하면 그 정치적 공간에서 우린 자유롭다 이런 말을 해요. 가정에서 가장 자유롭지 못하고 정치적 공간에서 가장 자유롭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가정에서는 아빠 엄마잖아요. 아빠 엄마는 나한테 무한한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거든. 그게 이제 송나라 주희의 그 이제 효의 개념에 이제 사실은 이제 전제화가 되는 시작점이기도 해요. 물론 그게 이제 전 좋다 나쁘다의 문제는 별개로 치고, 그런데 이제 아렌트는 뭐라고 말하느냐면, 그래서 가정에서는 어차피 엄마 아빠한테는 내가 한마디로 대들지 못하. 대들 수 있는 상황인가 안 돼.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느냐는 방법이 없잖아요. 저도 그래요. 그렇게 왔다 갔는데 참 기도 안 차요. 제가 어떻게 키웠는데 저놈이 저딴 말을 하나. 근데 그래서 그런데 이 공간에서는 얘기할 수 있거든요. 또 정치적 공간에서 얘기할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나는 내 생각하고 내린 판단의 결과를 말할 수 있고 그렇게 행동할 수 있거든요. 그 공간에서는. 아니, 그래야 되고요. 왜냐하면 그래야 되는 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나고 하나는 조건이에요. 이 사회적 조건.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이제 이미 많은 시간이 지났으므로 우리가 제가 여기 온 이유는 철학 공부를 하고 싶어서가 아니고 여기 계신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에 대한 것을 들을 수 있는 기회. 또 저는 제 생각을 조금 이렇게 논박이라는 표현은 아니고 그냥 까이지 않고 제가 속되게 표현하면 그냥 무턱대고 까이지 않고 뭐 노땅이면 알겠어 꼰대가 이런 표현 안 쓰고, 제가 어제 그저께 토요일 날 후배 교수님들하고 이렇게 독서 토론회 하는 곳이 있는데 그것도 까였어요. 그러면 교수님 그렇지 뭐. 그래서 참 짜증이 확 나는데,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철학을 적으로 사유해야 되는 이유는 아리스토텔레스와 플라톤 공자와 맹자를 외워야 되는 이유도 아니고, 우리 생각이 내 생각, 5년 전이 내 생각,
과정을 거치고 그거에 근간해서 판단하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니까 하버드 대학원에서 어떤 학생이 세상에 그런 놈이 어디 있습니까? 그랬대요. 그러니까 그 교수가 있다. 누굽니까? 그러니까 에브라햄 링컨, 존 F 케네디, 그다음에 그 마틴 루터 킹 그랬대요. 그러니까 다 총 맞아 죽었습니다. 그래, 총 맞아 죽을지라도 그렇게 할 수 있어야지 않을까 그랬다는 거지. 근데 저는 총 맞아 죽을 용기는 사실은 없고요. 사실 이렇게 하는 데는 우리 그 사유는 저처 계산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나한테 돈이 들어올까 나갈까, 손해가 될까 안 될까, 이 문제도 아니고요. 옳고 그름의 문제, 이건 매우 도덕적인 이야기이지만 분명히 옳고 그름에 대한 것 판단이 내 생각이어야 하고, 내 자신을 이끌어주는 것, 내 판단하고 행동하고, 그냥 오늘 여기 올지 말지도 내가 판단하는 거잖아요. 아이, 저 집사람이 좀 가. 뭐해? 집에 오면 자기나 자기 리모컨이나 돌리고 있지. 저는 집사람이 보내서 오진 않았습니다. 집사람 어디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 지금. 예. 이 표현, 예루살렘의 아이 희만의 이 표현은 저는 아주 좀 어려운 과정이에요. 나를 이끌어주는 게 내 판단뿐이고 내 판단이 내 주변의 모든 사람이 동의하는 의견과 완전히 어긋나는 것일 때 나 혼자 외톨이가 될지라도 그래도 옳은과 그른 것은 내 기준이어야 한다. 이쯤 되면 거의 이제 왕따가 될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나 스스로 사유하고 판단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 이유가 무엇이든지 간에 자유를 박탈당한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다. 최근에 제가 옛날 고전 문학을 하나 읽었어요. 그게 뭐냐면 올드 헉슬리의 멋진 신세계라는 책이에요. 1932년에 나왔고 1947년에 개정판이 나왔는데 거기서 그러나요. 거기서 문명인과 야만인 얘기를 하거든요. 거기서 문명인들은 모든 불편함이 제거된 사회에서 살아요. 예를 들면 뭐 자식, 부모, 질병, 노화 다 해결됐어요. 그런데 다만 그것이 설계되고 제어되고 다 그런 상태에서 배양되고 그래서 살다가 딱 60대면 딱 죽어요. 다 알아서 다 죽어요. 그래서 그 야만인이라는 이제 그 청년이 와서 그러죠. 당신들은 이런 데서 살고 싶은가? 당신들은 자유롭지 않은가? 근데 그 책을 가지고 그 독서 토론에서 얘기하니까 한 분이 그러더라고. 나는 그게 좋아요.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점심 먹는 내내 욕을 먹었는데요. 내가 그렇게 불편함을 감수할 수 있으려면 지금 잠시 내 생각과 행동을 잠시 멈춰야 되거든요. 그 유명한 뭐 stop and think라는 거예요. 잠시 멈추고 생각할 수 요구하는데 우리 멈출 시간이 없죠, 그죠? 빨리빨리 가야 되고 술도 먹어야 되고 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어려움이 발생한다고 봅니다, 저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계신 분들이나 저를 포함해서 저도 좀 끼어서 여기 있는 이유는 우리는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그런 근력을 길러야 되지 않을까. 제가 오랫동안 인문학 공부를 하면서 그런 소리를 들어서 지적 허영심. 제가 혹시나 지적 허영심 때문에 중천 철학 테이블이라는 거창한 테이블에 제가 이렇게 끼웃끼웃하고 있지 않는가. 저도 오늘 좀 반성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